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지름길이 뭘까요? 바로 시간을 초월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꽃길의 레드카펫입니다. 요새는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하죠. 그만큼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 돈이라는 존재와 씨름 중 아닌가요? 아마 경제적 자유에 대한 꿈만 꿀 뿐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아직 와닿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청님의 역행자 7단계 중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겠습니다. 책에서 역행자는 발상의 전환을 하여 부대 지휘자가 돼야 경제적 자유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에 대한 해답으로 투자와 사업을 예로 들었고요. 그럼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그냥 기승전 투자일까요? 투자나 사업을 하다 자산을 탕진했다는 무시무시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들으면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잠시만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비단 자청님만이 아니에요. 켈리체 회장님, 김승호 회장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산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업과 투자가 정말 위험한 것이라면 이분들이 대중을 상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서 사업과 투자의 정의를 잘 살펴봐야 해요. 투자. 투자는 다들 아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채권 투자, 금 투자 등 우리가 잠들고 있을 때에도 우리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돈을 굴리는 일을 말해요. 전형적으로 개인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투자법 중 하나죠. 그런데 투자와 투기는 분명 달라요. 자산가들이 말씀하시는 투자는 미래 가치를 내 돈으로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 채권이 됐던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자산의 미래 가치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시골의사 박경철 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자신은 한 분야의 미래 전망성에 확신을 갖고 돈을 들인 뒤 기다렸을 뿐이라고요. 제대로 알아보고 내 돈을 쓰느냐, 그냥 주워들은 정보를 가지고 대충 돈을 쓰느냐, 이것이 투자와 투기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산가들은 절대로 투기가 아닌 투자를 권하고 있는 것이죠. 투자라는 것은 애초에 어느 정도 투자금이 모여야만 할 수 있어요. 또 투자할 대상을 찾기까지 공부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눈을 돌리죠. 성공한 자산가 분들이 추천하시는 다른 대안으로요. 그런데 그것이 하필 사업이에요. 사업. 무리하게 버렸다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았다는 일화들이 막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성공한 자산가들이 주장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절대 일반인에게 맞지 않다고요. 그들은 운이 좋아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회의나 느끼라고 그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들여 우리에게 사업이라는 아이템을 소개해 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 속에서 맥락을 잘 살펴보자고요. 역행자에서도 자청님은 무자본 창업이 유자본 창업보다 수익이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무자본 사업은 고정비, 즉 망했을 때의 리스크가 없고 잘 됐을 때 투자해야 할 금액 또한 없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최대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죠. 돈이 거의 안 드는 사업이면 더 좋고요. 주원규 PD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자신의 총알을 최대한 적게 쓰며 사업을 하며
사업 시도 횟수 자체를 늘리라고요. 그게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이죠. 한 번에 무리한 자원을 투입해 사업을 벌였다가 망하면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즉, 성공한 자산가 분들이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에 이르기 위해 사업을 벌이라고 할 때에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여러 차례 벌여도 무방할 수 있는 부류의 사업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모든 무자본 창업이 경제적 자유로 이어지냐고요? 또 그거는 슬프게도 아니에요. 무자본 창업이 좋은 수입원을 가져다 주며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 사업 자체로 경제적 자유에 이르려면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앞서 제가 이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 시간 초월이에요. 우리는 사업을 벌일 때 우리의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시간이라는 자원은 하루 24시간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에 선수로 뛰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딱 24시간을 뛰었을 때 벌 수 있는 금액밖에 못 벌잖아요. 물론 그 금액 자체도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어마어마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요. 24시간의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시간 초월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돌려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경기의 선수가 아니라 감독이 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 켈리 최 회장님의 표현이 저에게 가장 잘 와닿았던 것 같아서 여기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신이 없어도 저절로 굴러갈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시간의 굴레를 탈피하는 사업, 시간을 초월하는 사업, 사업주가 경기의 감독으로 뛰는 사업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자원을 최소화하여 리스크가 적은 사업, 자신이 감독으로 뛸 수 있는 시간 초월적인 사업,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우리만의 사업을 찾아야 해요. 그 사업이 무엇일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재능도, 노인 환경도,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도 다 다르니까요. 몇 가지 많이 언급되는 예로는 블로그 마케팅, 인터넷 강의, 책 판매, 컨텐츠 기획 사업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시도해 볼지 아니면 아예 다른 것을 시도할지는 각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고민을 조금은 더 덜어주기 위해 역행자에서 자청님은 좋은 사업의 조건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업,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업이에요. 위의 조건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수익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테니까요.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지름길은 바로 시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투자와 사업이 있습니다. 투자는 절대 투기가 아닌 제대로 된 조사를 바탕으로 미래 가치에 돈을 들이는 투자를 말합니다. 또 사업은 최소한의 자원을 들이고 자신이 경기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감독으로 뛸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행복하게 해주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투자 방식과 리스크 적은 사업으로 시간을 초월하며 자산을 증식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자고요. 여러분은 꽃길을 걸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묵묵히 걸어 오셨잖아요.
오늘도 제 레드카펫을 사뿐히 지려 밟으며 꽃길만 가세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레드카펫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